안녕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은 꼭 찾아오는 게 인생 같지 않나요? 왜 꼭 나쁜 사람은 뻔뻔하고 착한 사람은 속을 끓여야 할까요? 세상은 견디는 사람에게 묘하게도 길을 내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결국 저는 맨 땅에서 손톱으로 긁어내듯 길을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한때 저를 서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을 뒤로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과연 어떻게 삶의 풍파를 견디고 일어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고 미혼부였던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고 하겠지만 저는 우리 아빠가 진짜 대단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임신하신 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런데 살림을 합치고 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엄마는 금방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딱질색이야. 너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단 말이야. 아직 젊은데 벌써 발목 잡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애를 갖다 버리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네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사랑해줘야지. 그럼 너나 사랑 많이 해. 나는 우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우울해. 어차피 이런 나랑 살아봐야 다 같이 불행해지는 꼴이야. 네가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헤어지자고. 결국 아빠는 엄마를 붙잡는 걸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할 때마다 단 한 번도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아빠는 주변에서 안타까운 시선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이 청춘을 만끽할 때 혼자 애 키워보겠다고 고군분투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새 장가를 가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전부 뿌리치셨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아직도 얼굴이 소년 같은데 무슨 애를 키워. 그냥 부모한테 맡기고 새 인생 시작하는 게 좋아. 젊음이 아깝지도 않아. 나였으면 벌써 땅을 쳤다고. 아직은 애가 어려서 정도 덜 붙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새 출발해. 저는 제 인생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요즘 제 삶의 낙이 제 딸이에요. 녹초가 돼서 퇴근하다가도 딸 얼굴만 보면 힘이 나요. 아무래도 저는 딸 없이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말 말아주세요. 저는 아빠의 바다 같은 사랑과 더불어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하나뿐인 아들이 애 키우느라 허덕이고 있으면 제가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아낌없이 귀여워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김치가 새빨간 건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입맛을 고려해서 물에 씻어 입에 넣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라도 보이면 밤새 보리차를 끓여 식지도 않게 수건을 덮어두셨죠. 게다가 할머니는 제가 밥 한 끼라도 굶으면 죽는 줄 알고 난리 나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분들하고 화투치다가도 저 밥 챙겨주러 귀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툭하면 저를 데리러 나오셨어요. 중간에 땅 밑으로 꺼질까, 하늘 위로 솟아오를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인형 하나 사주시겠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아도 밝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야, 너 엄마 없다며? 진짜야? 어떻게 엄마 없이 살 수가 있어? 나 진짜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 그러면 너 집은 있어?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루라도 엄마 없으면 못 살겠던데. 너는 어떻게 매일 학교에서 웃고 있냐? 너 좀 성격이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행복하니까 웃고 있는 거지. 비록 엄마는 내 옆에 없지만 나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불행해하고 있을 틈이 없어. 나는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봐도 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셨어요. 당연히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된 게 슬펐지만 그나마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돈독했기 때문에 크게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역시 먼 땅으로 가셨다고 해서 연락 끊고 지내는 분이 아니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시고 살뜰히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딸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지?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대신 우리 딸 맛있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루빨리 우리 딸 얼굴 보러 가고 싶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아빠랑 통화할 때면 제가 품에 안겨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아빠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가슴을 치며 울음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지 아빠가 지 하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괜히 부모라고 자식한테 헌신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렇게 은혜도 모르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것 좀 봐. 내 자식이었으면 벌써 등짝이 너덜할 정도로 매를 들었을 텐데. 아유, 누가 뭐래. 지 아빠 저승에서 눈 편하게 못 감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봐. 괜히 죽은 사람만 안타깝게 됐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 아직 어린 것이 부모 없이 자라게 생겼는데 불쌍하지도 않어? 대도 안 되는 말들 짓거릴 거면 필요 없으니까 썩 사라지란 말이야. 그렇게 저는 메마른 얼굴로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납골당의 안치까지 마치고 나서야 실감하고 오열했습니다. 바로 곁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붙들어주고 계셨음에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빠는 이미 해외 파견으로 인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던 만큼 일상 속에서 빈자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슬프게 만들더군요. 그만큼 아빠가 혼자 고독하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버티셨다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아빠가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는 생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내 새끼가 좋은 세월 다 놔두고 먼저 저 세상에 가버렸는데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나 싶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보게 여보. 내 마음도 그렇지만 살 사람은 또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한테 유경이가 있잖아. 아들 녀석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려면 우리가 유경이 잘 키워야 한다네.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다부지게 먹자고.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다는 걸 감히 모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아빠가 좋아하던 애호박전을 밥상에 올리셨고 젓가락도 4벌씩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빈자리에 혼잣말을 하실 때도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애써 제 앞에서는 슬퍼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자꾸 기억을 놓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시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이름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결국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게 되셨죠. 다행히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안 그래도 아빠도 먼저 떠난 상황에서 할머니가 걱정되더군요. 너 대학 가는 건 꼭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벌써 치매라니. 인생이 언제 뜻대로 되냐마는 야속한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 된다. 다른 건 다 할머니가 할 테니까.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다 하려고 하세요.
이제는 할머니도 저한테 의지하실 때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는 공부 같은 거 자신 없으니까 돈 벌어올 궁리를 해볼게요. 할아버지 상태도 언제 더 심각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은 가야지. 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건데. 아직 어리면서 무슨 돈 벌어올 궁리 같은 걸 하고 있어. 그냥 이 할머니한테 기대라. 너한테 미안해서 돈은 안 된다. 할머니가 반대하셨지만 저는 미련 없이 대학을 포기했어요. 솔직히 공부에 자신 있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속을 챙기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편찮아지신 것처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메이크업샵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나름 꾸미는 것에 관심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라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며 고생해야 했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바닥 청소부터 화장실 정리까지 다 했고요. 청소기 돌리는 건 기본이고 선반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다시 닦아야 했어요. 게다가 화장품 뚜껑 닫는 것부터 브러쉬 빨래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퇴근하신 후에도 테이블 소독까지 하느라 하루 종일 손이 마를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몰래 서러워서 울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신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경이는 손이 빠른 것 같아. 이건 메이크업 하는 일의 굉장한 장점이야. 그동안 눈여겨봤는데 눈치도 좋은 것 같고 너는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샵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라 안 믿겨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저는 메이크업 샵과 집만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든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 만남은 그다지 운명적이지도 않고 평범했어요. 면접을 앞뒀다면서 우리 샵에 머리 손질을 하러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긴장했던지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더라고요. 심지어 얼굴빛은 사색이 돼 있어서 어디 안 좋은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가 다시 깍지 낀 채로 움켜쥐더군요. 그 당시에는 저도 샵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뼛속 깊이 긴장하는 태도를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쪽지를 건네며 응원했죠. 손님, 면접 가시느라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저도 샵에 들어와서 많이 떨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실지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 좋은 자리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힘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 우스워 보일 거라는 거 다 아는데 너무 떨려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제발 좋은 결과 자랑하러 오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손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귀여운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퇴근길에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면접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저에게 고맙다면서 보답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순히 고맙기만 했다면 이렇게 수고스럽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녁을 사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취업준비생인 남자랑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눅들지 않게 격려해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뒷바라지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주고 차를 끓여 가방에 챙겨주는 걸로 대신했죠. 아무리 퇴근이 늦어도 밤마다 통화로 마음을 살펴주면서 힘을 줬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는 원하던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제 덕분이라고 하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지도 몰라.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풀리든 무조건 당신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마. 앞으로 두고두고 보답할 테니 계속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대단하게 잘해준 것도 아니라서 민망하다. 그래도 당신이 기뻐하니까 행복해.
나한테 보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사랑하자.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혹시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퇴근 후에 만나 위로하며 힘을 냈죠. 그리고 제가 샵에서 자리를 잡고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 없이 자란 데다가 아빠도 일찍 떠나셨고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친구가 3일 내내 같이 있어줬어요. 슬픔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손녀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훤칠하고 든든한 청년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네. 당장 내일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데도 억울하지 않겠어. 서로 배려해주고 잘 지내길 바라겠네. 꼭 그러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유경이는 저한테 다시 없을 사람 같거든요. 사실 저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유경이가 저보다 현명하니 말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제가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조용히 손을 잡아줬고요. 따뜻한 물을 챙겨와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할머니랑 말동무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심지어 할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인사드리면서 저를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설화수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할머니는 저의 결혼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셨어요. 그래, 언제쯤 이 얘기가 나오나 궁금했다. 내가 뭐하러 반대를 하겠어. 무조건 찬성이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만족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의논해서 잘 결정해봐라. 할머니는 제가 책임감이 강해서 시집 안 가고 할머니랑 살겠다고 고집 부릴까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우리 할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적극적인 찬성을 얻고 나니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번 설화수 선물 세트 드렸을 때 분명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영 안 좋았어요. 말은 어서 오라고 인사해 주셨지만 눈을 전혀 안 마주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화장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서 기뻤어요. 그때 저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얼른 찾아뵙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제야 찾아왔네요. 다음번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만은 못하죠.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해서 항상 궁금하기는 했네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랑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고 워낙 저를 사랑한다 하니 데려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딱히 저한테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손은 식탁 위에서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준비해 갔던 과일을 권유드려도 손끝으로만 대충 건드리시고 입에 갖다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려는 티가 나는 입꼬리가 껄끄럽다는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허락을 구하러 온 입장이라 눈치만 받고 남자친구만이 눈치 없이 긍정적으로 해맑아 보이는 기묘한 현장이 연출됐습니다. 차라리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수동적인 태도로 저를 피하시더군요. 이래서야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통해 제가 근무하는 샵을 아시고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줄 알고 반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라 다른 직원이 맡게 됐습니다.
유경 씨는 예비 시어머님? 알았어. 내가 제대로 솜씨 발휘해 볼게. 우리 유경 씨 시집 가는데 방해가 되고 싶진 않거든. 만약에 점수 잘 따게 되면 무조건 밥 한 번 사주는 거다. 당연하지. 밥만 사겠어? 고기도 산다. 굳이 부담 가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이 실망하시지만 않게 도와줘. 아마도 이런 곳에 방문하시는 건 처음 같거든. 저는 직장이기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을 제 동료에게 풀기라도 하듯이 꼬투리 잡아가며 진상짓을 벌인 거예요. 당연히 동료는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앉혀야 했죠. 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죠? 전문가 솜씨가 맞는지 의심되는데. 아유, 이래서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은 안 되는 거라니까. 기초가 안 되어 있잖아, 기초가.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심지어 저는 제 손님을 케어하느라 이 사태를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이 귀뜸해줘서 겨우 알았어요. 당연히 저는 단숨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공짜로 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니까 충분히 대신 결제해서 서비스해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랑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제 동료한테 실커피에 입혀놓고 공짜를 요구하니 뚜껑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음기 없이 제 값 치르고 가셔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냐? 대학도 안 나오고 얼굴에 분칠이 나는 년주제에 어디 내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회사원 만든 아들을 날강도처럼 데려가려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진짜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혈연은 감히 끊지 못할 텐데 저 집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도저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랑은 절연을 할 각오도 하고 있어. 제발 이대로 헤어진다는 말만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사는데.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파혼만은 안 된다면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애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이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저는 뭔가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던 메이크업 샵에서 저만 찾는 손님도 적지 않게 생겼고 예약도 석 달 전에는 미리 해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스스로도 솜씨가 자랑할 만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제 샵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샵을 오픈하고 나서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답니다. 내가 다른 데서도 몇 번 받아봤는데 역시 만족이 안 되더라고. 유경 씨 손끝에 닿아야 예술이 나온다니까.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는다고. 내가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제가 옮기고 나서도 계속 찾아와 주시고 정말 든든해요.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해줘.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을 더 올려받아도 계속 올 거니까.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뻗어 자야 할 정도로 정신 없었지만 오히려 다행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덜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예 일에 미쳐 살았기 때문에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저만 파혼 때문에 힘겨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역시 전 남자친구를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이유로 파혼을 결심했는지 아셔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너네 둘이 서로를 얼마나 각별하게 아꼈는지 알아서 너무 속상하구나. 그래도 연애가 아니라 결혼하려는 거니 마음만으로 함께하기는 어렵겠지. 속으로 얼마나 썩어가겠어.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테니 힘내자. 할머니의 위로만으로 아픔이 씻은 듯이 낫지는 않았지만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사람은 많다고 다시 인연이 찾아온 거예요. 제 샵 근처에 2층 규모의 대형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얼굴 몇 번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딱히 인사를 나누기에도 어색한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한 번 제가 우산 없이 퇴근하려는 걸 보고 달려오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려고요? 여기 우산 하나 여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어차피 퇴근하려면 시간이 더 남아있거든요.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거나 택시 잡으려고 해요.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같은 상가에 있는 이웃끼리 무슨 민폐예요. 항상 밝은 얼굴로 출근하시는 거 봐왔거든요. 괜히 감기라도 걸리실까 봐 걱정돼요.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지 않아도 서로를 보기 위해 찾아다녔죠. 그렇게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싹튼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만난 만큼 금방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가에도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저는 예비 신랑이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굳은 일 같은 것도 성심성의껏 돕고 권위적인 태도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 식당 사장님이 예비 시부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 근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부는 상가도 따로 갖고 계셔서 노후 준비가 필요 없으시댔어요. 그냥 회사원인 전 남자친구랑 교제했을 때도 극심한 반대로 헤어졌는데 이런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저를 받아주겠나요? 솔직히 심적으로는 또 글러먹었구나 싶었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통해 사정을 들었네. 나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조부모님 손에 자랐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만큼 키워낸 거지. 자네도 이 나이에 자기 손으로 샵을 열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네. 고맙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치열하게 버틴 건데 이렇게 좋게 봐주실 줄 몰랐어요. 덕분에 힘이 나네요. 우리 아들은 내가 일궈놓은 식당을 물려받는 건데 자네는 맨바닥에서 계단을 직접 만든 거잖아.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저는 예비 시부에게 인정받아 결혼을 허락받은 겁니다.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뭐 하나 쉽게 온 적이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이렇게 다정하게 환영받을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뛰듯이 기뻐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바로 아이 가질 준비를 하기 위해 병원도 다니게 됐어요. 일부러 제 샵에서 멀지 않은 산부인과로 골랐죠. 그런데 진료를 보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바로 저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어머, 너 아직도 노처녀야? 뭐 간호조무사 면접이라도 보러 왔어? 샵에서 쫓겨나기라도 했나 보지? 에이그, 네 수준이 그러면 그렇지 뭐. 가방끈도 짧고 머리가 텅텅 빈 게 면접은 되려나 모르겠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제가 전 남친 이후에 누구를 만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제 남남인데 그냥 각자 갈 길 가죠. 저는 생사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저는 대충 대꾸해주고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마주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시하고 가려 하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뒤집히면서 상반신이 확 앞으로 굽혀졌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감히 막을 수도 없었어요. 야, 지금 난 무시하냐?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 나 아직 말 다 안 끝났거든.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예의 똑바로 안 갖춰? 머리채를 잡혀 아픈 것과 별개로 제 감정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원한이 있는 상대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 어이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나기 힘이 어찌나 강한지 제가 뿌리치기도 어려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언제는 제가 교양도 없을 거라고 무시하더니 이건 교양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을 뿐이니까 이거 놓으세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방문한 상태였어요.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금방 복도 쪽에서 뛰어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러자 아무리 거칠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손도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애꿎은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잡습니까? 해도 아니고 연세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있는 거면 말로 해결해야죠. 예비 신랑은 저를 다독이면서도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서로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둘 다 얼굴이 완전 경악스럽게 바뀌더라고요. 특히 예비 신랑은 아예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게 느껴졌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나저나 인연이랑 어찌하는 사이세요? 아무리 도련님이 선하고 정의로우셔도 이런 년이랑 가까이 지내서 좋을 게 없어요. 제가 도련님을 정말 많이 아끼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상스러운 말 듣기 거북하네요. 산부인과까지 같이 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이미 우리 집에 가서 인사까지 드리고 허락받았다고요. 아주머니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인연 정체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얼굴에 분칠이나 해주는 년이에요. 사장님도 다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년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요? 예비 신랑이 저를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며 언짢아 하니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손가락질하며 깎아내리는 태도는 유지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면서 기분 나빠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남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건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분칠해준다고 하면 아주머니는 뭐 하시던 분인데요. 남들 입에 밥 갖다 바치는 분인 거잖아요. 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토록 남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눈은 초조하게 예비 신랑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잔뜩 숙인 채 손을 비비면서 목소리를 낮췄죠. 게다가 제 눈은 피하면서도 예비 신랑 옆에 바짝 붙더군요. 꼭 쫓겨날까봐 겁에 질린 사람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당연하게 둘이 무슨 사이인 건지 궁금했죠. 애초에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황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예전에 예비 신랑네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 남자친구를 뼈 빠지게 뒷바라지했다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게 파출부 일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날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마당 쓸고 창틀 하나하나 닦고 식사 차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던 거라고 해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정리부터 세탁물 개는 일, 명절엔 제사 음식까지 손수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에는 예비 시부가 쓰던 골프화까지 광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대요. 말 그대로 집안일의 전부를 몸으로 부딪히며 해온 셈이었죠. 지금은 나이 먹고 그만뒀지만 예비 시부가 인자하신 만큼 편의도 많이 봐줘서 은인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몸이 쓰시고 편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여건만 됐다면 죽는 날까지 여기서 일하고 싶었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다시는 잊지 못할 거예요. 사장님과 사모님 모두 건강하시길 빌어요. 우리야말로 집안 살림 다 챙겨줘서 고마웠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는 말은 꼭 빈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예비 시부는 진짜로 뱉은 말을 지키시는 분이었나 봐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지 꽤 됐는데도
최근에 찾아와 돈까지 빌려갔다고 했거든요. 원래 예비 신랑은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만 저한테 폭력적으로 굴고 막말하는 것을 보며 정이 다 떨어져서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역시 본인 생각보다 저랑 예비 신랑이 돈독해 보이니까 곤란해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진료실에서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저 무탈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금방 수납하고 올 테니까 집에 얼른 가요. 다리도 퉁퉁 붓고 빨리 누워 쉬고 싶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일행 왔으니 가세요. 하지만 빌려갔던 돈은 빨리 갚으세요. 원래 우리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 차용증에 썼던 기한보다 늦어져도 봐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약혼녀한테 이따위로 구시는 분한테 사정을 헤아려 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유, 도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안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한만 여유롭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정신도 못 차리겠다고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빨리 갚으라고 종용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호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왜 당장 갚을 수 없는지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저를 한참 깔보고 무시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회사도 관두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꼭 닫아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식사는 거의 컵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서 건강도 많이 나빠졌대요. 게다가 세수나 양치도 제대로 안 해서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도 떡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게임만 하거나 넋을 놓고 멍하니 벽만 들여다보는데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런 년이랑 헤어졌다고 이리 고통스러워하는 거냐. 빨리 집 밖에도 나가고 직장도 다시 구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들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해야 돼. 어머니는 그냥 많고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달랐다고요. 오랫동안 제 뒷바라지해주면서 의리 지킨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섰는데 제가 어떻게 버텨요? 당장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너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봐줬으면 됐지. 이제 사랑 구실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닥달해서 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매쟁이한테 거금까지 들여가며 생활력 강한 여자를 구해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나이가 꽤 많았던 거죠. 심지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대하려 했을 때는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예비 시댁을 찾아가 돈까지 빌려가며 결혼을 시킨 거죠. 아까 마주했던 여자가 바로 며느리였던 겁니다. 제가 이러니 하루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불행하니까 잠깐 눈이 돌았나 봐요. 도련님 약혼녀는 평화로워 보이길래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아주머니 아드님이 그렇게 폐인이 됐던 것도 전부 아주머니 탓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주머니랑 금전적으로 관계가 엮이기 싫다고요. 그냥 하루빨리 돈 갚을 생각이나 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잘못을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 저를 보호하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 방치됐어요. 결국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예비 시댁에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전 남자친구 부부랑 합가해서 살고 있다는데요. 집안 분위기가 어련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랑 그 며느리는 애초에 서로 허락을 받고 맺어졌다기보다는 혼전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작정하고 나이를 속였으니까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고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며느리가 매번 애써서 저녁을 준비해 놓으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참견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며느리가 입덧을 하느라 고생하는데도 눈치 주면서 오버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 집안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겠지만 폭발하고 말았죠. 너는 도대체 그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설거지를 시켜도 세제를 제대로 씻어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난번부터 물기를 닦을 때는 천을 2번 접어 써야 한다고 말했지 않았어? 아유 세대가리도 아니고 왜 자꾸 까먹어? 뱃속에 있는 애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는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어른이면서 왜 그렇게 천박하게 말씀하세요? 저야말로 뱃속에 애가 들을까봐 걱정스러워요. 저를 지적하기 전에 어머님 태도부터 손보는 게 맞지 않아요? 말본새 안 고치시면 저희 애 못 보실 줄 아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진짜 나 피 거꾸로 솟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너 같은 며느리 가지려고 우리 아들 고기 키운 줄 알아? 제가 이 황당한 근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산부인과에서의 재회 이후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소식을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는 제 샵까지 와서 본인이 이만큼 불행하다는 식으로 호소했어요. 한때 제가 물심양면 도와줬으니 이 정도로 동정심을 유발하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당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나는 당신하고 헤어진 뒤로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를 않던데 매일 집안에서는 어머니랑 아내랑 싸우고 나는 진짜 피가 마르는 기분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나는 역시 당신 곁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거든.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과거에 전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제 자신을 한번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분명 저도 결혼 준비 중이고 본인은 임신한 아내까지 뒀으면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말이 되나요? 뭐라는 거야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전 여자친구 찾아와서 짓거리는 말이 맞아? 내가 지금 행복한 건 당신을 끊어냈기 때문이야. 당신의 어머니나 당신이나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이제 당신이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어. 오랫동안 사랑했던 만큼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원망스러울지언정 전 남자친구에 대한 추억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서 이때만큼 파혼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이 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하늘로 떠난 아빠랑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제가 부끄럽지 않게 곁을 지켜주고 쉴 새 없이 다정한 사랑을 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 신랑이랑 이미 살림을 합친 상태입니다. 가끔씩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얼굴을 보기 어려운 날도 있지만 결국 각자 돌아올 곳이 한 공간이라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휴무일이 겹칠 때면 제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예비 신랑은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와 꼭 안아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씩은 아무 말 없이 어깨에 턱을 얹고 한참이나 가만히 있기도 하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나란히 누워 하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덧붙이죠. 다시는 내 인생에 사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열심히 살았나 봐.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다정하게 의지하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 만약 싸우더라도 각방은 안 돼? 당연하지. 당신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줘. 함께할 날은 기니까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자.
얼마 전에는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을 코앞에 둬서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알맞게 축복이 찾아온 거니까요. 바쁜 와중에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는 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신랑 역시 눈가가 붉어지면서 좋아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신혼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잘할게. 10달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나한테 짐을 나눠줘. 나는 얼마든지 같이 짊어지고 싶으니까. 고마워. 벌써부터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기분이야. 우리 아이한테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언제나 옆에는 따뜻한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자. 할머니와 예비시댁에서도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은 현재 식당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샵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죠. 저랑 예비신랑 모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거라 더욱 기쁘더라고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기라도 하듯이 예비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샵에 몸소 찾아오셔서 직접 챙긴 과일 도시락을 건네주신답니다. 혹시나 제 퇴근이 늦어진다고 할 때면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대신 차려주시고요. 예비 시아버지도 제 샵 근처에 오시면 꼭 인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 샵 직원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사다 주시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뭉클할 때가 많아요. 아들 하나 열심히 키웠더니 며느리 복까지 터졌네. 사랑스럽고 야무진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오죽 말하고 다녔으면은 내 친구들이 결혼식 날 보자고 한다니까. 너무 기대하실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을 테니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라면 뭐든 반길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꼭 아셨으면 해요.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